충격을 넘어 멘붕. 아직 김우남 죽지 않았구나. 일반 짜장면보다 삼선 짜장면이 비싸고 일반 짬뽕보다 삼선 짬뽕이 비싸듯이 다른 사람은 사과배는 다 얘기해도 감귤을 얘기 않거든요. 왜? 자기 지역 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불금에 대한 제도 정비라든지 농민 기본 수당의 도입이라든지 이번에 전략공천 소식을 듣고 이것은 아니다. 완전히 우리 아송에 마사회 막말 사건으로 예. 도민들의 실망이 큰데요. 예. 그 기자회견 때 보니까 예. 곧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어떤 실체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어떤 그 김은남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개매마심 유튜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아는 지인이 한번 출연한 거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굉장히- 뭐 재미있던데.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럼 우리 개매마심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늘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대담을 통해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마사회장 물러나고 나서 예. 지역에 와가지고 예. 주민들과 소통하고 예. 또 뭐 저는 천직이 정치인이니까 예. 지역의 관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좀 근데 모습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전에하고 머리도 짧게 자르시고 또 염색도 하시고 그러니까 좀 더 힘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기자회견 때 보니까 기자들이 너무 얼어서 그렇게 조용한 기자회견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야당 의원이 어떻게 장관 후보에 오르죠? 팩트를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정말 그때는 참 아직 김우남 죽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 속으로 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제 후보님을 정치하는 모습만 봐왔지. 아 과연 이분이 정치는 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 인문에 대해서는 예.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고 예, 했지 예, 또 집안의 예. 내력이라든지 예,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이제 유신 시절에 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젊은 그 반항심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표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반항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제도권 정치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됐거든요. 아 이때다. 그래서 어떤 주민이 의사결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참여를 해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데 한번 노력해보자 해서 했던 계기가 됐고 그때 나이가 37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 떨어지고 41살 때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44살 때 세 번 도전해서 당선됐죠. 그 후에 이제 그 후로 쭉 되셨잖아요. 역시 그 기반에는 정치 집안이나 뭐 정치적인 그런 주변 환경이 뒷받침이 됐었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제주을 보궐선거에다가 또 이제 나오겠다는 사람들만 한 10명이 넘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 뭐 다 확정이 됐지만 그전에는 뭐 제 구자 출신이 5명이나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확정이 돼서 한 3명인데 3명 중에도 2분이 구자 출신이잖아요. 예. 구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김태환 전 지사라든가 우금민 전 지사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왜 유독 이렇게 구자에만 정치인들이 많은 건가요? 우리 구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항의 도시입니다.
해양 항일 운동이라는 게 대부분 모든 운동이 다 남성 위주의 운동인데 여성이 그렇게 주도해서 맞아요. 하는 세월. 운동이 없거든요. 가까운 조천만 하더라도 만세운동 남성이 주도가 됐지만 그저 해양 항일 운동은 여성들이 주도가 되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그냥 그런 기질이 후예들이죠. 뭐. 맞아요. 그래서 보면 선거에도 보면 네. 몰표 나오는 지역이 네. 유독 구자만 몰표가 네, 나오고 네, 그렇게 네. 하거든요. 네. 구자가 희한한 기운이 많은가 봐요. 그동안 제주 을에서 삼선이나 하셨는데 네. 하셨던 일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또 잘 해결이 안 돼서 아쉬웠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뭐 일들을 하도 많이 해서 딱 잡히려면 우선 4.3 국가 추념일을 이제 제가 지정하는 법안을 내서 그것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물론 그때는 대통령령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그것이 이제 법안이 기초가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상당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가 이제 전천후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이런 곳인데 아시다시피 농업용 저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비가 많이 와도 하늘 탓, 가물어도 하늘 탓, 예. 다 운명으로 여겼던 이런 것들을 저수지를 만들면서 가뭄에 대비하고 홍수에 대비하고 또 평상시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민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물 낚시와 같은 레저를 겸하게 해가지고 주민 소득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하고 또 특히 제주도는 이제 반농사 위주의 농이 없어서 반농사 위주의 농업을 하는데 이 WTO 체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 직불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불제가 대부분이 처음부터 논이에요. 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경사도가 한 15도 이상 되는데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럼 강원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주도를 도서개발촉진법상의 제주도는 도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주를 포함한 도사에 직불금을 주자 해가지고 처음에 6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90만 원까지 이렇게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줄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고 그 직불금의 30% 정도가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그 기금을 이용해가지고 학교 살리기 운동.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마을에서 공동주택을 그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유치해가지고 학교를 유입한 학교를 유지하게 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제가 뭐 갑작스럽게 하여튼 공천에서 탈락해서 그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닥이기 때문에 해양 문화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드 이전만 하더라도 그 하루에 보통 크루즈가 한두 척 기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루즈 모항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 모항에 유치하게 되면 약 한 15만 톤 하면 선원들만 한 2, 3천 명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산 수산고등학교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해서 그런 시대에 어떤 대비한 인력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부 해수부 그다음에 뭐 교육부 다 그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떨어지고 나서 막판에 보니까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해가지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치열하게 추진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 지금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주 을 지역에 뭐 집안 구석 다 보듯이 다 샅샅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되시면 이제 진짜 꼭 하고 싶은
그런 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문제점을 다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제가 한 12년 동안 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게 상임위 임기가 보통 2년이거든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요. 그러나 저는 전국의 1차 산업 비중이 2, 3%밖에 안 되는데 네. 제주도만 한 18%, 예, 15에서 18%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는 12년 동안을 한 상임위원만을 고집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예, 그것도 뭐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죠.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출마를 고심할 때 특히 이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에게 많은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제 제가 국회의원 했을 때 하고 그 6년 후에 이제 했을 때 1차 산업 환경이라든가 정부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어떤 그 차이가 있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협정 이거에 반대한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물론 그거 협정을 뭐 정부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싶지만 만약에 반대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대안이 뭐냐? 대안을 그러면 이것이 1차 산업의 피해로 오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직불금에 대한 제도 정비라든지 농민 기본 수당의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직불제를 완전히 개편해서 실제적 피해가 보상될 수 있고 농업의 어떤 공익적 기능,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상 상태가 한 2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엊그저께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집행기관이 아니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제주도민이 원하는 공약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짜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3년처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제주도 국회의원 3명에 딱 1%입니다. 그러니까 1%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일반 짜장면보다 삼선 짜장면이 비싸고 일반 짬뽕보다 삼선 짬뽕이 비싸듯이 국회도 하나의 엄연한 권력 사회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다선 의원이 활동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나 어떤 그 1%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주를 발전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 조그마한 지역구에 갇혀서 시야를 그렇게 줄이는 것은 제 위치에서는 맞지 않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다음 또 1차 산업이면 전국적으로 이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제가 국회에서 또 당선돼서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농수산위원 가야죠. 그래서 농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그동안 3선을 했잖아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또 출발을 하시는데 그 어떤 분은 제주도 말로 3번이나 하신데 이제 그만둬주게 하는 말들도 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출마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큰 꿈은 도지사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장으로 가서 저희 어떤 부덕의 소치로 좀 무리가 일어나서 정말 제가 자숙하고 억울한 면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는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이제 꿈이었던 도지사 출마도 포기하고 실제 후진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공천 소식을 듣고 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 후배들에게도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이거 기회니까 네. 해라. 왜?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제가 3번 하고 예. 제 후에 사람이 2번에서 예. 5번을 한 그 지역이 아주 뭐 확고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제주대학 출신이고 예. 후임자도 제주대학 출신이고 예, 맞습니다. 저도 도의원 출신이고 후임자도 도의원 출신도 5선을 이렇게 연달아서 했는데 왜 전략공천을 하냐. 전략공천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재보궐선거가 결정되기 이미 한 달 전부터 서울의 김모, 현모에 대한 전략공천. 전략공천설이 파다했거든요. 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전략공천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전략공천도 당헌 당규에 있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전략공천의 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지역에 거물을 내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전략공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우리 아송에 지금 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을 그분들이 나 정치 이력을 봤어요. 한 분은 불과 2년 전에 경기도 부천에서 출마를 했는데 공천에서 컷오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강남으로 가죠. 강남에서 떨어지죠. 그 후에 바로 또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력 2년 만에 지역구를 3번 옮기면 이거 정치 철새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청와대 관록 얘기하는데 청와대 가서 실제 근무한 기간 한 1년입니다. 1년. 그걸 무슨 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략공천 대상이 되며 또 한 사람이 거론됐던 현모 씨는 지난 4년 전에 경기도 용인시장 선거에서 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런 낙천, 그런 낙선이 제주에 오면 훈장감이라도 됩니까? 이건 제주의 자존을 건드리는 일이고 또 당원의 원만한 의사 결정권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이런 왜곡된 당심이 절대 민심을 이길 수 없다 하는 평범한 진리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서 민주당이 좀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초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주도에서 검지를 매야만 맨 사람만이 그 제주도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니 그런 폐쇄적 발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태 제주 출신으로서 다 잘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제 벌써 91년도부터 30년이 넘었어요. 특별자치도가 된 지도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분권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그러니까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취약한 지역에 거물이 온 거면 저는 얘기를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나 지금 학력도 좋고 스펙도 좁디다. 그런 사람이나 제주도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는 지방 정치인이나 가치로 둔다면 지방 정치인이 훨씬 앞서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왜 육지에서 사는 제주도 사람은 안 된다 하는 폐쇄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후보자님께서 이번 제주을 보궐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어쨌든 정치인은 혼자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실망한 민주당에 다시 들어가실 건지 아니면은 제3당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이회주의자고 또 정당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으면
굳이 탈당할 이유도 없고 네. 굳이 또 출마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네,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고 네. 이번 또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네.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내할 수 없는 정말 당원들을 특히 저처럼 평생 당원인 사람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을 선택합니다. 네. 정당을 선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기준은 저를 찍어준 민의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이다 뭐다 이런 기준 없이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중립에 있는 사람이 저를 많이 찍었을 테고 뭐 양쪽 정당에서도 네. 찍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도민의 힘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지 당의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의 반성이 전제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그것은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고 다만 열심히 해서 당선해서 이런 행복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그 몇몇 사람들이 뭐 김문함 때문에 지난번 도지사도 졌고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표가 갈려서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만약에 이 질문을 한번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번 이재명 후보가 졌는데 네. 이낙연 후보 때문에 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거는 후보자 본인이 책임지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어도 그분의 손을 잡고 가서 열심히 진실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진다. 그럼 왜 질 후보를 내세웁니까? 그리고 무소속은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합법적인 제도이거든요. 당에서 아까 그런 말씀도 계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탈당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 그럼 출마하려면 다른 정당을 가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마땅한 정당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출마를 안 하면 제가 불평불만은 하고 행동은 없는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불만은 토로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희 어떤 소신, 양심이 비추어 선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결과는 민심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선거를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민심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민의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정치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계속 정치 발전이 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에서 민의가 발휘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사회 막말 사건으로 도민들이 실망이 큰데요. 그 기자회견 때 보니까 곧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실체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그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당사자에게도 두어 차례 이미 사과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저를 잘못 보필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상호 사과를 한 사건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기득권 세력의 단합으로 인해서 그걸 노조와 협조해가지고 그 개혁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 회장을 축출한 그런 전형적인 기획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기 보십시오.
이게 그 마사회 노조가 있습니다. 네. 일반 그러니까 노조가 한 5개가 있는데 요 특정직 노조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마피아의 회장 축출 녹취 공작 진상 조사하라.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무슨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언론을 할 만한 지면이 있습니까? 화면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소낙비가 올 때는 피해가는 게 좋다. 태풍이 부는데 안전한 곳에 몸을 숙이는 것이 좋지. 태풍에 맞서서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저 평생의 꿈이었던 지사 출마마저도 포기하면서 그런 자숙과 어떤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또 돌발적인 일이 발생하게 돼서 역시 정치는 생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아까 그 마사회 사건의 그 피해자분한테도 2번이나 사과하고 그 피해자도 같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피해 당사자와 그리고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그냥 사과를 할 수 있는지. 이제는 피해 당사자에게는 네. 최대한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기획 업무에 가담한 한 거에 대한 그 행위 자체는 제가 용서할 수가 없다. 막말 자체는 내가 사과를 하지만 그 행위 자체까지도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장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숨어서 글 쓰는 사람이 비서 아닙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제가 3월 4일 취임했는데 3월 6일부터 사제 녹음기를 구해서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녹음을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그런 행위까지도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일도 아니고 이거는 진실을 밝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밝혀서 명명백백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소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그 피해 당사자는 뭐 일단 그 막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도민들한테 도의적인 사과를 한마디 해주세요. 아, 예. 도민 여러분, 참 여러분의 사랑으로 2번의 도의원과 3번의 국회의원 18년 동안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개혁 의지가 넘쳐서 그 개혁 과정에서 저의 부덕함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치게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찰하고 더욱더 자숙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꾸질 때는 꾸짖어 주시고 두드릴 일이 있으면 두드려 주시고 도와줄 일은 화끈하게 도와주십시오. 일로서 보답하고 일로서 모든 승부를 걸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기억에 남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나 아니면 뭐 공약이나 아니면 유권자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를 낳아준 신부는 분명히 부모님이시지만 저를 키워준 분 도민과 지난 같이 정당 생활을 했던 당원 동지 여러분이었습니다. 2번의 도의원, 3번의 국회의원 18년 동안을 도민과 도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부덕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2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당선과 동시에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할 수 있는 경륜과 경험, 정책을 준비한 후보만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역량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한 사람과 열심히 일한 사람과 제주도를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의 경쟁,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잘 아는 사람과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잘 모르는 사람과의 경쟁, 당락에 관계없이 평생을 제주를 지키고 제주의 흙을 묻을 사람과 혹 선거가 낙산되면 보따리를 싸고 올라갈 후보와의 경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시킬 수 있는, 도민과 같이 소통하고 호흡해온 김남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서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맛있네. 역시 삼다수야.